네, 박정환 선수와 스웨 선수 한중 랭킹 1위끼리 만났습니다. 93년생과 91년생. 현재 랭킹 1위에 두 선수 모두 올라와 있고요. 스웨 선수 LG배 우승을 하면서 완전 급부상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줬는데 네. 확실히 세계대회 우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록이 훨씬 더 붙었죠. 현재 16강, 삼성아집의 16강에 두 선수 모두 진출해 있죠. 네.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세계대회 결과를 놓고 본다면 가장 꾸준하게 성적이 좋은 기사가 스위의 선수예요. 이 한국 선수들이 판맛을 못 보고 있어요. 스위의 선수가 굉장한 힘바둑인데 보통 이제 힘바둑이라면은 집에 대한 균형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끝내기를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하지만 스위의 선수는 전형적인 힘바둑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기사예요. 자, 박정환 선수도 현재 2승 6패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네. 아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박정환 선수의 기풍은 좀 실리에 치중을 하면서 약간은 열분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스위의 선수는 전체적으로 항상 두텁거든요. 두터움과 열붐의 대결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두터움 쪽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같이 그렇죠. 조금씩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붐은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두터운 바둑은 그래도 그 무너짐의 강도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리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스웨 선수의 실리도 안 밀린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제 직균형도 잘 맞춰가면서 네. 또 이제 아주 강한 수일기를 바탕으로 한 힘바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균형도 잘 맞추고 힘도 좋은 단점이 그렇게 부각되는 기사는 아니에요. 두 선수는 2012년 갑조 리그에서 스웨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13년에는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2014년에 또 만나게 됐는데요. 구이저우도 지금 현재 5위인데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이저우 팀은 이제 스위에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지만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이제 다른 뭐 따렌이나 뭐 산동성처럼 이렇게 다른 3명의 기사가 이렇게 아주 특출난 기사는 없어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스위웨급이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1년 내내 22라운드 할 동안 이제 그렇게 큰 단점 없이 버텨나갈 수 있는데요. 이 파오원 야오 선수가 원래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세계대회 이름을 곧잘 올렸는데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피아원 야오를 이제 한자로 그대로 읽은 박문효 조선족 기사인데 요즘은 이제 제중동포라고도 하는데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25, 6 정도 되는데 좀 빨리 시들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매우 독특한 수법이 하나 등장을 했죠. 보통은 걸치던지 아니면 벌린다고 해도 한 칸 덜 가지 않나요? 이제 걸치는 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석이고요. 네. 그러니까 좌변을 그냥 벌릴 땐 화점으로 뜨는 기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독특하게 한 칸 더 벌리면서 3선으로 이런 바둑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수법인데요. 일단 높은 중국식을 한 것부터 좀 특이하고요. 이 높은 중국식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 당시만 그때 주게 됐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일본 바둑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일본이 독점을 했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바둑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고요. 중국과 일본의 교류전이 시작된 시기였는데 네.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상급 기사가 나가지 않더라도 어지간한 기사가 나가면 이제 일본이 압도하던 시절이었는데 중국 선수들이 이 포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식 포석이라고 했죠. 이 포석을 이제 중국식 포석이라고 했는데 이 포석으로 중국 기사가 성적을 내면서 일본 기사들을 괴롭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 포석도 나왔거든요. 이제 낮은 중국식으로라고 이름을 붙였죠. 많이 두어진 걸로 보면 낮은 게 더 그렇죠. 많이 예. 두어졌죠. 이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낮은 중국식을 이제 중국식이라고 많이 했는데 원래 중국식의 원조는 이 포석입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작고한 천주덕 그때 중국 기원의 원장이었죠. 네.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 천주덕 구단이 젊은 시절에 이 포석을 들고 나오면서 일본 기사들을 많이 괴롭혔었어요. 거의 40년, 50년 50년, 가까이 됐죠. 50년 전 이야기죠. 스웨 선수가 뭔가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나 벌리고 한 칸을 지킨 것은 그냥 한 칸을 지키게 된다면 백이 이제 당연히 한 이만큼 정도 벌릴 테니까 그 벌림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좌변을 이렇게 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박정환 선수가 취미 생활이 인터넷 네. 바둑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네. 오히려 중국 선수들과 그렇게 대국을 많이 하는 게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둑이라는 게 뭐 수 하나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밤마다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윈윈이 되겠죠. 서로 좋긴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은 대국을 하면서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정환 선수가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 나이에 지금 이제 내년 되면 23살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 속도도 어렸을 때보다는 못 하거든요. 더디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잦은 인터넷 대국보다는 오히려 컨디션 조절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정환 선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멀리서 걸쳤네요. 저는 이제 우변과의 간격을 고려한 고침이라고 봐야죠. 한 칸 더 바짝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흙이 받았을 때, 한 칸이나 입구자로 받았을 때 가일수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흙이 우상기를 받더라도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뛴다는 거에서 위로요. 우변의 그 굳힘, 벌림이라고 해야 되나, 굳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변의 가열수를 생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한 칸 덜 간 거로 보입니다. 역시 바로 걸쳐갑니다. 세계대회 뭐 우승컵을
든다거나 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굉장히 신예 중국 선수들이 인문학이라던가 이런 철학적인 그런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웨 선수도 그중 한 명이고요. 네, 제가 스위웨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거나 한 게 아니라서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바둑 실력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의 폭이 네. 아주 그 바둑의 실력만큼 깊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공부가 바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년 넘게 바둑을 두고 이제 프로 기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로지 이제 바둑 한 길만 보고 내다보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둑 외적인 것으로도 바둑 기량을 넓힐 수 있는 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이제 프로 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둑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독서를 한다든지 네. 또는 여행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선수들은 좀 젊은 기사일수록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앙을 좀 두텁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선수는? 아무래도 이쪽에 단점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칸 뛴 수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칸을 뛴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의 단점은 완화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네. 없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스위웨 선수의 초반 착점 5번째 수라든지 7번째 그리고 다음에 굳히고 그다음에 백이 걸쳤을 때 하변을 화점을 둔 것까지는 굉장히 고압적이면서 중앙 친화적인 바둑이었거든요. 하지만 백이 우상기를 걸친 이후부터는 다시 또 실리로 변신을 했어요. 확실히 스웨 선수의 이 포석 착점을 보면 요즘 이 실리를 좀 지향하는 바둑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차별이 됩니다. 네, 바둑이 굉장히 두터워요. 두터움을 기반으로 한 전투형 기사. 그럼에도 지배 균형을 잃지 않는 네.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스위웨 선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신적인 멘토가 시에허 선수예요. 아, 저치네요. 시에허 선수의 이제 침착한 기풍 그리고 이제 스위웨 선수가 그 대국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물론 성적도 좋은 기사지만 대국하는 자세가 그 누구보다 아주 훌륭한 기사예요. 흐트러짐이 좀 네.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은 또 그대로 빼박았고요. 빼 닮았죠 아주. 게다가 공격적이면서 창의로운 착상은 구리 선수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구리와 스위웨를 아주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조합해 놓은 형태가 구리와 시에허죠. 그 두 명을 아주 이상적으로 조합한 상태가 이제 스위웨라고 봐야 되겠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이 젖힌수는 물론 이제 흙이 한 번 더 젖히면은 다시 한번 2단 젖힘으로 인해 중앙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 돌은 없습니다. 이제 젖히면 당연히 흙도 기세로 끊어야 되는데 네. 끊었을 때 이 전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수 치고 있는다던가 해서.
어차피 백이 젖히는 거면 그냥 끊는 게 낫겠네요, 흑도.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박정원 선수가 젖힌 수는 저는 일감이 느는 거였는데 젖혔다는 것은 끊었을 때 이 전투가 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다렌과 구이저우 1위와 5위의 대결. 아, 그쪽을 아예 막네요. 나가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쪽을 나가면 아니 반대쪽으로요. 이렇게요? 예. 이때는 여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나와도 싸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다음에 이쪽을 나가면 머리를 두드려서 서로 참 어려운 전투긴 한데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쪽 백이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해 보여요. 저 그냥 미는 거는 역시 머리를 맞는 것이 싫어서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맞는 수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한 칸 뛰는 모양이 꼬부리고 빈 삼각으로 나가는 모양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네. 겁니다. 네, 역시 한 칸 뛰어 나오고요. 그거 정말 생각하기 힘든 수인데 아마도 이 끊는 단점을 능률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조금 두터진다면은 바로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되진 않겠지만 흑도 함부로 반발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항상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이 단수치고 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눈목자를 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쪽이 예, 선수가 이런 된다면? 모양에서 네. 눈목자를 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흑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네. 보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아요. 굳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이런 수법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또 예,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보류를 해둔 상황에서 이렇게 응수를 물어보니까 반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결정을 하지 않고 두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게 두다가 또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그런 게 강약 조절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네요. 그럼 흑도 이제 여유가 생겼죠. 이쪽을 지킬 수 있는. 역시 호구치지 않고선 그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면 흙이 좀 두터워 보이는데 네, 뭔가 어떤가요? 바둑은 좀 흙이 편안해 보여요. 흙의 흐름으로 보여요. 이 중앙 쪽을 먼저. 그것까지 됩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백돌 두 점도 흑이 먼저 공격하면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닙니다. 물론 이 흑도 지금 현재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이 백돌 두 점을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백이 움직일 수 없다면 뭔가 흙이 좀 두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백은 저 두 점을 버리긴 너무 아까워 보이는데 네.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공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두 점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보입니다. 원래 흑도 이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려면 하나 밀어두고 젖히면은 제압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악수를 해놓게 되면 이 상대원의 흑돌과의 전투가 됐을 때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가 선소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이만큼 덮어 씌워도 전투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백이 중앙에 미는 것도 약간 힘을 발휘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것까지요. 예. 이런 것까지도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 중앙에 백돌 두 점에 응원권이 생기면 상병과의 흑돌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행마하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강하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함부로 싸울 수는 없어요. 중앙 쪽에서. 이제 문제는 백이 여길 나와 끊어서 두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떤 싸움이 될지요.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스위에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대응책은 마련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버립니까? 굉장한 녀석인데요. 그 정도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집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중앙 저 백돌 두 점이 잡히게 되면 이 백돌 두 점이 운신하는데도 굉장한 제약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허무한데요. 네. 지금 좌상 쪽은 이미 한 칸이 굳혀져 있고요. 네, 이제 중앙은 백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잡히고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거는 아주 위험해 보이거든요. 박정환 선수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긴 나와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백이 좋다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기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백이 한 칸 띄고 젖혀서 흙이 끄는 장면이니까요. 뭔가 쭉 나오다가 그걸 버린다는 게 근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로 단수를 치면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빵따냄해야 정수로 보이거든요. 이런 데를 붙이면 뒤로 받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이런 걸 두면은 다 받아야 되고 늘면은 또 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까지 다 선수인가요? 두 칸을 벌리면 이 우변의 흙은 안에서 사는 것과 바깥쪽 탈출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양이라고 가정하면 이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산다고 해도 흙은 뭐 더 두터워지겠죠. 네, 그렇죠. 아마 스위의 선수가 여길 늘었을 때는 백이 나와서 끊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박정환 선수가 기세에 눌려 보임에도 여기를 붙여서 이 두 점을 버린 것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네. 조금 확실치 않은 거죠. 오히려 흑에게 유리한 전투다라고 네. 판단을 한 듯한데, 저도 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좀 이 기세가 없지 않나 바둑이 싶었는데 늘고 나서 2선 붙이는 게 위력적이기 때문에 중앙을 버린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올바라 보여요.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으니까 이 두 점을 살린다기보다는 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네. 그것도 참 대범한 작전인데요. 상변으로 백돌이 연결을 하더라도 중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중앙을 뭐 장문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을 좀 넓게 두네요. 네. 혹시 이렇게 백이 넘더라도 물론 넘기는 했지만 중앙을 아주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괜찮은 착상으로 보입니다. 어깨 짚은 거는. 괜히 어설프게 이제 입구자는 한 칸 정도 띄어서 차단하려 했다가 백이 활용 수단도 많고 또 이런 데 붙여서 상변에 쉽게 털을 잡고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이 한 칸 띈 수가 그냥 공배화 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앙 쪽을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 낫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스웨 선수는 확실한 두터운 네. 바둑이네요. 바둑이 이제 또 참 재밌는 수법들이 많이 나오네요. 귀랑 변을 맛보는 네. 건가요? 이제 여기를 밀게 되면은 백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단을 하면 쉽게 이렇게 안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이 선으로 미끄러진 수도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결국 넘어가면 물론 이제 백이 이제 요석을 살리진 못했어요. 요석을 버리긴 했지만 좌하기 10집, 상변에 어느 정도 집, 그리고 우변에 확실한 실리. 흑은 우상기약 10집과 중앙 모양인데 이쪽 방면에서도 나중에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냉정하게 집만 놓고 본다면, 실리만 놓고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예. 좋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예.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바둑을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해요. 근데 그렇게 썩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흑백 간의 어려운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자, 흑의 두터운 백이 흑 진영에서 지금 타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4 중국 각조리그 15라운드
다렌과 구이저우의 대결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박정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현재 흑이 좌상 쪽에 날일자로 지킨 데까지 진행된 거죠? 예, 날일자 예, 백도 이제 이선에 둔수가 잡히면 안 되니까 미는 건 당연하고요. 네, 이 바둑은 결국 이제 확실한 백의 실리와 중앙의 흑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집으로 연결이 되느냐가 네. 승부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박정환 선수는 공격보다는 타개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두터움보다는 뭐 실리를 선호하고 확실한 집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가끔은 또 전투를 피하지 않고 부딪힐 때면 또 수읽기 실력도 대단해요. 수읽기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데 네. 바둑이 이제 힘으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권투를 치면 아주 짧게 치고 도망다니면서 득점을 하는 스타일이지 네. 상대를 이제 케어시키려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휘두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한국 선수 중에 공격형, 전투형은 누가 있을까요? 스위의 선수하고 흡사한 기풍이라면은 원성진과 최철한 정도를 합쳐놓으면은 예, 비슷한 기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스웨 선수가 한 단계 일하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예. 더 공격형에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시죠? 예, 또 최철한 선수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 두터움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 최철한 원성진 계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중앙 쪽의 두터움을 계속 지금 신경을 쓰는 건데요. 네. 백이 하나 들여다봐져 있는 곳에 뚫는 수가 안 될까요? 그게 지금 뚫는 게 안 되면은 예. 백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백이 그냥 늘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중앙이 전부 흙집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터워요. 백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뚫고 끊을 때 뭐 이쪽을 끊는다던가 해서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흙돌이 오게 되면 너무 두터워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을 해서 꼬투리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냥 상변만 사는 정도라면 역시 흙이 두터운 바둑이군요. 네, 백이 그렇게 두고 싶진 않아요. 우선은 흙의 모양이 흠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네. 예, 아, 그건 역시 두네요. 자, 여기서도 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여요. 여기 끊으면은 이제 흙이 이쪽을 단수치거나 이쪽을 단수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전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흙도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나요? 이거는 흙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중앙이 잘만 빠져나오면은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서로 위험한 전투예요. 지금 이 전투는. 이거는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네요. 여기 이으면 이걸 두고 뭐 이렇게 두면 아예 이쪽을 이렇게 끌고 나오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요. 그리고 2점 쪽을 그냥 단수를 치겠다는 네. 뜻으로 보여요. 나가면 계속 막으면 되니까 단수 쳐서. 물론 약간 흠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을 틀어 막은 상황이고, 그리고 흑에게 매력적인 거는 상변에 이선이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곳을 선수를 하게 되면 백이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를 붙여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는 생겼어요. 자, 우선 흑이 이런 데 한 번 더 두게 되면은 그 다음은 삭감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근데 이제 상변을 먼저 당하는 거는 상당히 아픕니다. 상변도 아프지만 역시 이곳 삭감이 시급하다고 본 거네요. 네, 물론 집으로만 놓고 보면은 상변 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좌변을 흑이 먼저 두게 되면은 워낙에 큰 모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뺀 거로 보입니다. 이건 만약에 젖히면 끊겠다는 건가요? 치면 늘겠다는 뜻 같진 않고 끊겠다는 예. 뜻인데, 이거 늘고 이런 거 단수 치면 다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이 모양이? 이 건너편도 뭐가 이게 뭔진 모르지만 걸릴 것 같거든요. 여기 나가는 것도 있고,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척 봐도 걸릴 것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젖힐 때 끊을 수가 없다면 그냥 뭐 빠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백도 그럼 백도 여기 붙이는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그냥 붙이는 거로는 이 정도 한 칸 띄는 정도가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붙인 수로는 이런 데 받고 백이 연결하면 이제 이런 데라든지 큰 자리를 벌려가서 네. 갈 길이 먼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는데 저기 젖힐 때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젖혔어요.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심장이 떨려서 끊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끊어 갑니다. 끊었어요. 승부수입니다. 중앙이 굉장히 뒷맛이 고약해 보이는데 여기서 뭔가 승부처에 돌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위에 선수의 생각도 지금 그냥 순순히 받아주는 거는 뭐 재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자,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좌변을 뚫릴 수는 없으니까 있거나 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중앙이 단수 치면 한 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뭔가 백에게 그쪽을 치네요.
늘면 밀거나 또는 잇거나 이제는 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도 축은 안 됐지만 여기 돌 하나 있는 것이 큰 보탬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쪽 단수 치는 거는 땅따냄하고 백이 다음에 늘어야 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띄어서 해결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빵따냄이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돌파는 당했지만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백도 잊고 아니 늘고 한 점을 살리고 승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서로 끊긴 만큼 뭐 여기서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근데 기분은 늘고 싶어요. 네. 늘고 이쪽이 굉장히 보기 불편한 모양이에요. 백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크게 단수는 하나 쳐뒀지만 백도 해볼 만한 전투로 보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좀 건드려 가야 할지는 박정환 선수의 숙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기분은 백이 늘고 중앙을 건드리고 싶어요. 중앙이 크게 생각 이상으로 단점이 많은 곳입니다. 네. 자, 우선은 밀어서 다음에 흑이 단수를 칠 수 있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백도 느슨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어도 어차피 흑이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는 뭔가 기회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이 뒷맛이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자, 이제 흑도 좌변을 하나 받아야 될 거고요. 중앙이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에서 크게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쪽을 미네요. 변 괜찮습니까? 저는 여기 뛰면 흑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튼 네. 중앙을 밀었습니다. 기본은 여기 뛰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너무 고약해요, 뒷맛이. 수혜 선수도 이제 더 이상은 손을 못 뺀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 쪽을 맞고 오히려 이 좌변에서 승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백은 온전하냐 이제 그런 뜻이죠. 흑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붙이는 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탈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예 다 교환을 해두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길 두는 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권리가 있고 호구를 치면은 느는 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늘었다가는 이런 수단도 있어 보여요. 이게 몇 발짝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백도 굉장히 위험한 전투예요. 그냥 늘면은 이런 데 붙이는 맥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탈출이 되면 안 되니까 차단해야 되는데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이 백돌도 주위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쪽이 뚫리면 이 전투는 백이 아주 괴로운 모양이 되는데요. 네. 아, 역시 젖히지는 못합니다. 네, 젖히면 이제 흠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법도 있고 제일 쉽게 이렇게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안형은 확보가 되는 형태거든요. 아, 또 미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나요? 이걸 둬도 끊게 되면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밀어도 늘게 되면 이쪽 단점이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뒷맛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백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이렇게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이면 늘어야 되는데 이 정도 모양이라면 흙도 일단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백이랑 전투를 하더라도 수상전을 하더라도 흙이 오히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전투는요. 전투만 놓고 볼 때는. 흙이 수가 더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네. 두 번 민수로 인해서 수가 여유가 생겼어요. 또. 여기서는 바로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잡을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좌변 그리고 중앙 쪽에 흙집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약점도 다 보완이 됐고요. 만약에 흙이 잡고 백이 외세를 둘러쌀 수 있고 백이 선수를 잡는다면 그건 어떨까요? 좀 봐야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구수도 돼요. 쪽을 늘면은 하나 젖혀놓고 넘어가면 결국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치 받으면 여기 잡아야 되고요. 단독으로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모양이 됐어요. 백이 젖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세로 젖혀야 될 것 같아요. 끊겠다는 얘기고요. 이쪽 단수 치거나 하면은 아예 이렇게 또 단수를 쳐서 몰고 이으면 귀 쪽을 또 돌파할 수가 있어서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성 갖다 붙인 수는요. 그쵸.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어차피 100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나와 끊는 걸 노리나요? 이거 근데 좀 위험해. 서로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대국이 시작한 이래 뭐 최고의 승부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백은 때릴 텐데요. 이 패는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절대패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모양이라면 흑이 백이 따낼 때 단수 치고 그러면 이어주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백도 무조건 패를 할 텐데 패가 된다면 여기에 이제 절대패감이 몇 개가 있어요. 꼬부리고 움직이는. 반대로 백은 아무것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패가 된다면. 그렇죠. 상변 정도는 버려도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5, 6, 7, 8. 한 35집 조금 넘는 정도인데 여기는 잡게 되면 훨씬 더 크죠? 네. 백은 만패불청할 거예요. 만약에 패가 벌어지면. 하나 정도, 요 정도라면 하나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 받아주겠지만 나머지는 안 받을 거예요. 패가 난다면 백이면 굳이 근데 이런 것도 안 받겠네요. 또 백이 받으면 그때 이거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패 해소하고 패감 쓰고 패 해소하고 잡으면 이렇게. 백도 이제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악수니까요. 악수 패감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패는 백이 반길 것 같아요. 패라면 패라면 네. 그래도 흑보다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이것도 패가 되는 모양이라고 봐야겠어요. 그걸 다 받아주면은 최소한 삶이 확보에 더 강한 수법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흑백 간의 피차 양보할 수 없는 여기서 네. 승부가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곳이 되겠는데요. 아, 반발합니다. 아, 패도 안 합니까? 네. 흑도 연결을 하면은 백도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그 흑이 연결하려면 이제 흑이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 연결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쪽 두면 흑도 살긴 살았어요. 백도 물론 연결은 됐지만 흑이 살았고 이 백돌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형태가 됐어요. 아, 거긴 아예 찌르나요? 아, 이걸 두면 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두면 이젠 여기 뿌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백이 곤란해 보여요. 그렇다면 여길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백이 이 이상한데요. 정도로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데를 젖혀서 계속 숨 돌릴 틈 없이 흑도를 괴롭히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확실히 여기서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타협이 안 되겠는데요. 이 모양이라면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대국. 네, 서로 피할 수 없는 승부처에 돌입을 했습니다. 2014 중국 갑조리그.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